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온이 한 달가량 앞당겨지면서 조금 덥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비가 내리면서 다시 4월의 봄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내린 비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네, 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겉옷도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봄이 왔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에서는 활기찬 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보죠. 나른한 봄을 깨우는 활력소.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힘이 나는 제철 음식 이야기도 좋고요. 열정 가득 담긴 취미생활 이야기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는 활력소 하면은 이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네. 요즘 이 배드민턴 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 몸이 가뿐해지는 게 정말 좋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올봄 여러분의 일상의 활력소는 무엇인가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봄을 깨우는 활력소 하면 사실 맛있는 제철 음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한 제철 재료로 만든 자연 밥상. 지금 함께 만들러 가시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밥상을 소개해줄 자연 요리 예찬 문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한 끼.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을 봄맞이 건강 밥상. 함께 배워보실래요? 인적 드문 황량한 들판. 그곳을 가로지르는 수상한 발걸음. 새 여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 산책이라도 나오신 건가요? 봄 산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금을 캐러 나왔어요. 금 캐러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산에 금이 없는데 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제 눈에는요.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어디요? 저기 파릇파릇한 예. 것들이 다 금이에요. 봄나물이 오늘의 금입니다. 아니 마트에도 가도 되게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사는 거는 재배한 거잖아요. 네. 향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얻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얻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의 주재료로 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좋은 재료. 발밑을 샅샅이 살피며 봄나무를 따라가는 여인. 이번에도 반가운 손님을 만난 듯한데요. 달래는 이렇게 언덕바지에 씨가 날아가다가 걸쳐서 나는 거라서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오래된 달래다. 뿌리 봐. 네, 너무 이거 맛있겠다. 여기 보세요. 진짜 좋죠? 뿌리가. 그죠?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맛있는 거랍니다. 와, 잠깐만요. 네, 이거는 산삼이랑 같아요. 알뿌리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는데? 네, 사는 거에서는 네. 1년생 재배라서 예. 그렇게 알뿌리가 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향도 약하고 식감도 자연산하고는 다르죠. 나물 박사라도 되는 걸까요? 나물 캐는 손놀림마저 예사롭지 않은 그녀. 자연 재료를 얻기 위해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닌다는데요. 그 안엔 그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네. 나무를 캐는 이유가요? 네, 무슨 식당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식당 안 하는데요. 식당 안 하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무를 캐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예.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자꾸 탈이 나더라고요.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자연에 가서 내 식재료를 좀 구하자. 그렇구나. 네, 실제로 또 건강해지셨고. 아주 건강해졌죠. 저 나물 뜯을 때 보면 네. 저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네. 정도로 건강하게 나무를 잘 산을 타면서 뜯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네. 이게 지금 두 분은 도대체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누구세요?
저한테 요리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아, 요리 배우. 안녕하세요. 두 분은 요리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3년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요리는 아주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간단한데 예. 정말 맛있어요. 아주 담백한 맛? 아주 맛있으면서도 담백한 맛이에요. 제자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민주 씨의 요리 함께 배워볼까요? 봄 들판이 내어준 소중한 먹을거리들.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재료들이 어떤 밥상으로 변신할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요리를 좀 준비해 주실 건가요? 오전에 뜯은 나물을 가지고 네. 저희가 온 가족이 모두 다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요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쑥 애탕국을 끓일 거예요. 어린 쑥을 이용해서 네. 쑥국을 끓이는 건데 이제 궁중 음식으로서 썼던 거라서 채소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를 함께 넣어서 완자를 빚어서 만들기 때문에 건강을 함께 영양소로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춰서 드실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님이 한번 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임금님. 네. 그냥 말만 들어도 지금 행복하죠. 예, 뿌듯합니다. 지금. 네. 햇쑥의 향은 그대로 살리며 다진 두부와 고기를 더해 빚어내는 별미 쑥 애탕국. 이때 들어가는 양념은 오로지 간장과 참기름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곳에 될 수 있으면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거든요. 봄나물은 봄나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 은은한 향이 굉장히 좋은데 향신채를 쓰면 그 향을 낮춰준다고 할까요? 이거는 뭐 향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워서 네.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네. 이거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네. 이 봄철나물 네.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아이들은 냉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특히 먹어보지 않아서 애들이 안 먹는데 만두 속에다 숨기면 아이들이 냉인지 모르고 아주 잘 먹어요. 특히 뿌리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달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냉이를 이용해서 네. 맛있는 만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른해지기 쉬운 봄, 기력을 전달하는 제철 냉이. 잘게 다져 고기와 당면을 섞어주니 쓴맛은 덜하고 향긋함은 배가 되는 만두소로 변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 만두는 일단 욕심을 내서 만두 그 속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옆구리가 네. 이렇게 콕 터지거든요. 네. 근데 예. 조금 넣으면 만두가 맛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따라해보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만두피를 잡으시면요. 네네.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붙여주셔야 돼요. 물을 그래야 만두가 붙어요. 네, 잘 붙는군요. 네, 이렇게 만두를 해주신 다음에 속을 잘 다져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지 않으면은요, 네네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만두가 붕 뜨고 터지는군요. 맛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때요? 충분히 여물어진데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건강은 물론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냉이 만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봄 향기를 가득 품은 나물 샐러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나물의 향을 해치지 않고 제대로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민주 씨만의 특별한 양념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샐러드는 간을 전혀 안 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분 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샐러드를 많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한국형 샐러드 소스. 네. 아니,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요. 네. 약간 단맛이 나요. 그렇죠. 예, 왜 그런 거죠, 이게? 유자 식초에서도 유자 자체가 단맛이 있고요. 네. 온나무 간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한 해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간장에서 단맛이 들어져 있어요. 샐러드에 들어가는 양념도 전부 핸드메이드. 민주 씨가 직접 담근 장들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양념과 자연에서 공수한 제철 재료로 끓인 봄철 밥상.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요리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죠, 뭐. 네. 애타콩 좋아하시는 데가 한번. 완전 진짜 쑥 냄새가 많이 나네요. 예, 예. 쑥이 전혀 질기지 않아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요맘때 이 애탕국을 끓여 먹어야 네, 제대로 된 애탕국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죠. 어휴. 여기 소스에다가 여기 접시에서 이렇게 정말 맛있겠다. 아니, 냉이만두인데 정말 색달라요. 그래요? 네, 봄향기가 가득 들어있어. 와. 이게 봄처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향긋해요. 이거 난 여태까지 데쳐서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생으로 먹으면 향을 더 100배 즐길 수 있어서 한 번쯤 이렇게 집에서 시도해 보셨으면. 바라보기만 해도 봄 노래가 절로 나오는 밥상 앞에 앉으니 손님의 젓가락은 쉴 틈이 없는데요. 민주 씨는 앞으로 또 어떤 밥상을 차려나갈까요? 자연의 식재료를 조금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 막 삶거나 데치거나 다른 인공 조미료를 넣어서 이렇게 맛을 내는 것보다 자연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의지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맛이 없냐는 그건 아니에요. 음식을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그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밥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건강한 밥상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햇살과 바람, 비와 흙이 담긴 건강한 재료들.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자연 밥상은 보약입니다. 자연의 기운을 가득 담은 건강한 한상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데 있어서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봄에는 입 쪽으로 영양분들이 집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제철 봄나물을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제철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가정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제철 재료와 함께 건강한 조리법으로 건강한 밥상 한번 차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 문자 키워드 나른한 봄을 깨우는 활력소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그런지 저는 좋은 음악들이 귀에 와닿더라고요. 저의 오늘 활력소는 좋은 음악이었어요. 아이, 그럼요. 이 네. 활력소, 기분 전환되는 곳에서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의 기분 전환되는 음악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또 내 일상에 활력이 되는 사람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상의 활력소, 저희 생방송 뷰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네, 요즘 봄이라 패션에 관심 많이들 가지실 텐데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날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봄맞이 스타일링 변신을 위한 정보, 꿀팁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거리마다 형형색색 화려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이 계절에 당신은 이 봄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 아, 봄만 되면 왜 이렇게 나른한지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해. 겨울의 투박한 스타일링이 지겨울 때 화사한 봄 아이템들로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봄맞이 스타일 대변신 지금 떠나봅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바로 패션인데요. 매일 아침 뭘 입지 하고 고민되신다면 이참에 나만의 컬러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나만의 컬러를 찾아줄 수 있는 곳이라고 듣고 제가 찾아왔는데 네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저희 샵은 고객님한테 맞는 컬러를 찾아서 테라피를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만의 컬러를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그 컬러에 맞게 피부 관리부터 네일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멀티샵이라고 합니다. 링크에는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 7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고객님의 컬러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찾는 거예요? 네네. 이걸 어떻게 자, 찾아요? 포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일단 네들부터 잡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힘을 조금 줘보세요. 떨어지는 컬러는 고객님한테 필요한 컬러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컬러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만의 컬러를 찾아볼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빨주노초 파남보 얍! 자, 이게 잘 안 떨어지는 컬러는 고객님한테 지금 필요한 컬러예요. 레드 컬러에는 생강이라는 아로마가 들어있고요. 하체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체 관리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컬러 테라피는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이용해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활력을 키우는 정신 요법이랍니다. 사실 제가 발이 굉장히 차긴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만의 컬러를 찾았으니 본격적으로 봄처녀 빨갛게 꽃물을 한번 들여볼까요? 시원해. 보경 리포터에게 필요한 색은 레드. 빨강색은 열정을 뜻하는 만큼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정말 피부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 발이 아까보다 진짜 덜 찬 것 같아. 진짜 효과 있다. 색의 진동은 피부를 통해 몸에 흡수돼 인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해 준답니다.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컬러 쪽으로 이제 시각적으로도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채워질 수가 있어요. 봄날을 물들이는 컬러 테라피로 생체 리듬을 업 시켜보세요. 화사한 봄을 맞아 여러분도 나만의 컬러를 찾아보세요. 피부 관리도 받았으니 이번에는 얼굴에 생기를 한번 불어넣어 볼까요? 멀리서 봐도 블링블링,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올봄 유행할 메이크업을 한번 배워봅시다. 올 시즌 유행할 봄 메이크업을 제가 여기에 배우려고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시즌 유행할 봄 메이크업은 어떻게 될까요? 코랄빛이 감도는 블루밍 달리아 컬러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복숭아가 떠오르는 블루밍 달리아 컬러는 2018 올해의 컬러로 선정됐습니다. 여러 수많은 셀럽들이 그 해마다 선정하는 컬러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치 계열의 색상은 특히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준 뒤 어두운 음영 섀도우를 덧바르면 사랑스러운 눈매 연출이 가능하고요. 또 볼터치로 사용해도 발랄한 메이크업이 된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상큼 발랄한 컬러색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큼 발랄해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상큼 발랄해지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떠오르는 블루밍 달리아 컬러. 올해의 트렌드 컬러로 선정된 만큼 메이크업에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복숭아빛 머금은 올봄 유행 메이크업으로 한 살 더 어려지자고요. 선생님, 저 진짜 상큼해진 것 같아요. 봄 처녀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상큼 발랄해졌습니다. 예뻐요. 이번에는 봄맞이 패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까지 받았는데요. 뭔가 허전하시다면 패션에 포인트를 한번 줘보시는 것 어떨까요? 여기 이곳에서는 봄 패션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천과 실만 있으면 무엇이든 뚝딱 만들 수 있다는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나만의 패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황금손으로 거듭날 수 있다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봄옷을 사고 싶은데 비싸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만 줘도 패션 피플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봄 스타일링을 위한 효자 아이템 스카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천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한 후 양쪽 끝이 삼각형이 되게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미싱을 편하게 하기 위해 다림질을 해주고요. 나중에 천을 뒤집기 위해 남겨놓은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미싱이 끝나면 스카프를 뒤집어주고 마무리로 창구멍을 손바느질 해주면 끝! 자, 10조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김보경 리포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스카프를 만들어 보는데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바느질에 서툰 김보경 리포터도 10분 만에 완성했다는 스카프.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완성! 봄에는 스카프만한 아이템도 없죠. 목에 두르는 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스카프로 센스 있는 스타일 연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 이제 패션 피플 봤나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봄이 되면 괜히 집안 분위기도 확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셀프 인테리어 팁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셀프 인테리어 고수가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 제가 맞게 찾아왔나요? 네, 이 집을 제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 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면 거창한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작은 변화만 줘도 집안 분위기를 확 달라지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벽지도 그럼 직접 셀프로 다 하신 거예요? 네, 봄을 맞이해가지고 기존에 취한 벽지를 다른 벽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화사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벽지만 잘 교체해도 셀프 인테리어의 반은 성공한 셈인데요. 집안의 가구가 무채색 위주라면 같은 무채색으로 가는 것이 정돈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팁을 진짜 간단하게 드리자면 커튼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저희 집 커튼을 벽지 색깔과 맞춰가지고 이번에 바꿔봤거든요. 봄을 맞이해요. 진짜로 커튼은 굉장히 쉽잖아요. 네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 수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중문을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셀프 인테리어 고수와 함께 시트지를 이용해서 중문을 확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치수보다 조금 크게 시트지를 재단합니다. 그리곤 바로 붙이면 되는데요. 나머지 짜투리는 칼로 잘라주면 끝이 난답니다. 잘 맞히네요. 재밌어요. 네. 근데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하면 뭐가 좋아요? 비용 절감이죠. 돈 10만 원이면 이 정도 크기는 다 붙이고 남으니까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죠. 시트지를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셀프 인테리어가 가능한데요. 이랬던 문이 은은한 분위기의 중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깔끔해진 모습이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이 근처에서 시트지만 사가지고 직접 이렇게 문만 바꾸셔도 집안에 봄 내음이 물씬 풍기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요것만 바뀌었는데 처음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모던하고 네. 깔끔하고 화사해진 그런 느낌인 것 네네. 같아요.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는 셀프 벽지와 시트지를 활용해서 우리 집에 봄옷을 입혀주세요. 메이크업부터 인테리어까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은 변화만 줘도 이 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맞이 스타일링 대성공! 짧기만한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메이크업부터 패션, 인테리어까지 작은 변화로 올 봄을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네,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안다면 옷 고를 때는 물론 이 메이크업 할 때도 여성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올봄 우리 모두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아까 10분 만에 완성한다는 스카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봄 패션 아이템으로도 연출해 볼 수 있고 또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선물 하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소개해드린 인테리어 팁도 번거롭지 않아서 좋을 것 같은데요. 작은 변화로 화사한 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사찰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충남 예산의 수덕사가 품고 있는 천년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저마다 근심 걱정 품고 와 돌아갈 때는 가벼이 비워내고 갑니다. 오래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은 선생의 발걸음이 중생들을 위로하는 곳. 1000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예산 수덕사로 떠납니다. 기암괴석이 많아 절경 중에 절경으로 꼽히는 명산. 덕숭산 자락에 천년고찰 수덕사가 있습니다. 이른봄의 수덕사는 어떤 얼굴로 리나를 반겨줄까요? 이곳에 오니까 공기부터 달라요. 막 산이 숨 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리나 씨, 근데 네. 우즈벡에 절 있어요? 절 하라고요? 어머, 리나 씨, 절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수덕사 대웅전 앞입니다. 1308년에 지어진 대웅전은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목조 건물 중 하나인데요. 세월의 무게를 고요히 떠받고 있는 베을림 지붕이 더없이 기쁨 있어 보입니다. 대웅전 앞 3층 석탑에도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고려시대 탑이라고 하니 7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는 셈이죠. 합장하는 리나의 표정도 진지한데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불경에는 소리가 나지게 들리고 고민 많은 이들은 마음속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봄의 산사는 그저 말없이 중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덕사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나들이 하고자 왔는데 경관이 너무 멋져요. 좀 엄마의 품속 같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대웅전 처마 밑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그만입니다. 귓가엔 새들이 지저귀고 저 멀리 내포 들녘까지 눈에 담기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리나 눈에 띈 거대한 바위. 사실 관음바위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관음보살이 수덕각시의 몸으로 내려왔다가 바위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바위에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이 동전들 안녕하세요. 정말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이 붙이셨어요? 아니요, 안 붙이는데. 안 붙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이 없나 봐요. 그냥 자리를 잡아서 원래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소원을 빌어서 네.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진짜 붙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 이거 신기하지. 걸리지 않고 그냥. 네, 이거 보면 튀어나왔는데 붙어 있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리나가 아니죠. 잘 붙여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될까요? 어머, 진짜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붙었어요? 어떻게? 동전이 붙었다 떨어진 거니까 소원도 반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됐다. 됐어요. 우와. 제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던 만큼 잘 있어야 돼. 내년에 보자. 가는 바위가 리나의 소원도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수덕사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수덕사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곳으로 처음
들렸어요. 오늘 인연이 돼서 오셨네요, 정말. 근데 여기는 좀 어떤 곳이에요? 일억사는 이제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비구 스님들이 주로 계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여자 스님들 계시는 절로 위에 견성함하고 환희대가 이 산 안에서는 좀 큰 여자 스님들 절이에요.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잠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들어가시죠. 그래요? 한번. 네, 덕숭산 자락엔 여성들이 기거하는 비구니 함자 환희대가 있습니다. 마당에 놓인 장독대마저 정겨운 곳. 환희대는 우리나라 1세대 여류 작가 김일엽 스님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여성 작가 중에 최초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셨고요. 신문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세상과 좀 맞지 않으셔가지고요. 네. 너무 앞서 나가면 그 시대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집은 여성도 평등하니까 절집으로 귀하신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억압받던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었던 용감한 여인. 젊은 시절 실패와 위기가 많았던 그녀는 32 나이에 출가해 여생을 수덕사에서 보냈습니다. 일엽 스님께서는 이제 스님을 되시고 나서 절비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하시는 건지. 신여성으로서 대부분 뭐 현대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래도 출가라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엽 스님이 원래는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공 스님과 또 백성옥 박사 이런 분들하고 인연을 지으면서 불교를 알게 되시고 그다음에 불교에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진짜 전심전력해서 스님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화가 나혜석, 소설가 김명순과 함께 대표적인 신여성 작가로 인정받았던 김일엽 스님. 속세 나이 76으로 입적할 때까지 환희대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붓을 멀리하기도 했지만 1962년 솔직한 인생사를 고백한 수필집은 당시 파란을 일으키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런 당신의 연애담 얘기들도 많아요. 연애했던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에는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 47년이 흘렀지만 여성의 온전한 자유와 중생들의 평온을 바라던 수행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승의 깨달음은 이제 선한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수덕사 일주문을 빠져나오니 초가한 채가 니나를 반깁니다. 수덕여관이라는 문패가 인상적인데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여관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여기는 자는 곳인가요? 옛날에 여기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와서 주무시고 또 학생들이 와서 수학여행 와서 잤던 여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네는 다 바깥으로 나가고 이 여관만 사적지로 지정돼서 여기에 계속 절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왜 사적지로 지정되었냐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인 이응노 화백께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곳이고요. 그의 본부인이 여기에서 여관과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집이 아니라 역사 있는 자리네요. 그렇죠. 수덕여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내로를 하는 시인이며 화가 묵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이응노 화백은 물론 서양화가 나혜석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죠. 나혜석 화가가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인 나혜석은 아주 문필가로서도 이름도 있고 그림도 잘 그렸고 신여성으로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스님이 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만공 스님께서 이혼의 아픔을 달래고 스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스님들 운명은 따로 있다 해서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허백은 1968년 동백님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년 만에 풀려난 뒤 수덕여관에 머물었습니다. 단단한 바위에 한자 한자 문자를 새기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 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리나는 이 뜻을 이해할까요? 보니까 산 좋지, 물 좋지, 시냇물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안각화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삼라만상 영고성세라는 제목으로 자운과 모음을 풀어서 추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안각화입니다. 삼라 만상 영고 성쇠. 세상 일은 늘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는 고함의 깨달음을 리나도 마음에 담아갑니다. 오늘은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쉬운 거는 아직 곳이 많이 비지 않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또 꼭 놀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산사의 봄은 느리지만 평온하게 찾아옵니다. 바쁜 발걸음 잠시 멈추고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 긴 세월 만남과 인연을 간직한 천년고찰. 올 봄엔 여러분도 수덕사가 들려주는 오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려시대 이야기와 근대 역사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관음바위는 정말 재밌는데요. 저도 수덕사에 가면은 이 소원 한번 꼭 빌어봐야겠습니다. 네, 또 여행할 때 만나는 관광지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미리 알고 보면 그 관광지가 더 오랫동안 또 많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쁜 일상에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가까운 산사로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부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른한 봄을 깨우는 활력소, 여러분들의 활력소 받아봤는데요. 어떤 문자들이 와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903님 문자입니다. 출퇴근길 보는 아름다운 벚꽃들이 나른한 봄날 활기를 주는 것 같아요. 역시 이 출퇴근길에 보면은 요즘 그런데 저 V자는 정말 유행인가 봐요. 많은 분들이 혼자 갈 때마다 이 사진을 찍는데 네. 출퇴근길 사실 혼자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벚꽃이 있으면 든든한 저의 이 벗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벚꽃이 벗이 되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출근길에 전주천변을 지나오거든요. 출근길이라 좀 발걸음이 무겁긴 한데 벚꽃을 보고 나면 살짝 그 무거움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아침에 보는 이 출근길에 보는 벚꽃과 퇴근길에 보는 벚꽃은 맞아요. 이 두 얼굴을 가진 꽃이잖아요. 이 출근길에는 오늘도 열심히 할게 화이팅하면서 출근하시고 퇴근길에는 오늘의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듬직한 친구네요. 이 봄 즐거운 친구와 함께 출퇴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4925님 문자입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의 전화 한 통이 나른한 봄을 이기게 해주는 활력소입니다. 4925님 문자 보니까 저도 제 전화 기다리고 계실 할머니께 오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싶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저도 이 활력소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군 시절에 이 사격, 이 특등 사수가 돼서 네. 이 포상으로 전화 한 통을 받았었는데 전화 한 통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께 그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활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네. 그날에 있어서는 어머니께 큰 활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가서 또 안아드려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3332님 문자입니다. 나른한 봄을 깨우는 활력소는 쇼핑이에요. 굳이 뭘 사지 않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납니다. 쇼핑 좋죠. 충분히 이해 갑니다. 사실 쇼핑하면 계속 걷잖아요. 그렇죠. 발은 아픈데 마음은 참 기쁘고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모두들 이러겠죠. 그렇죠. 요즘은 또 미닝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물건을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SNS에 올리는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면서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이 물건을 산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보다 잘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를 가진 활력소가 네, 되겠네요. 저희도 긍정적인 미닝아웃 쇼핑 한번 이번 주말에 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449님 문자입니다.
봄을 깨우는 활력소는 친구들과 함께 맑은 공기 마시며 오손도손 오르는 산행길이 최고죠. 사실 사진 찍는 지금 이 포즈만 봐도 취미가 딱 써 있습니다. 등산. 맞아요. 또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좀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예, 아무래도 이 취미가 등산이시잖아요. 봄 하면은 사실 많은 생물들이 고개짓을 하는 날인데 그걸 많이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산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등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생물이 탄생하는 것도 눈으로 관람도 하고 시원한 공기도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가니까 우정도 챙기고 건강한 욕심쟁이 인정합니다. 네, 앞으로도 취미 활동 멋있게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7님 문자입니다. 봄에는 알이 꽉 찬 주꾸미가 최고예요. 그렇죠. 냉이 된장국에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한 3주 전에 먹어봤는데 저는 네.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유진 씨 어제 먹고 오지 않았나요? 제가 어제 먹었습니다. 주꾸미를 먹으러 갔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철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노려보려고요. 그 국가에서도 지금 제철 아직 그러길 없을까요? 바라지만 네. 네, 어쨌든 맛있게 먹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1221님 문자입니다. 9개월 손주의 귀여운 재롱이 우리 가족들의 봄 활력소네요. 정말 가족들 다 같이 모이면 이 아기한테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카와 함께 살아가지고 네. 퇴근하면 항상 조카가 하촌 이러면서 저를 반겨줬었는데 이 아기가 1년 6개월 정도만 되면 이제 걷기도 하고 2년 가까이 되면은 이 말도 할 수가 있다고 네. 해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1112님의 이 손주 이 올 봄의 활력소뿐만 아니라 무술년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손주님이 책임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왜죠? 많은 분들의 활력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기가 힘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아기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앞으로도 생방송 뷰와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1749님 문자입니다. 저의 봄 활력소는 작은 아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에요. 만난 쑥국으로 봄맛을 느끼면 진한 쑥향이 끝내줍니다. 사실 실제로 이 경치 좋고 좋은 곳들 많이 가지만 저렇게 직접 숯을 캐보는 것도 진정한 봄나들이를 느끼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캐면서 느끼고 또 먹으면서 느끼고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네, 즐거운 나들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 숨은 마을을 찾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리산을 마주하면서 이 오랜 전통을 지켜낸 곳, 경남 창원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드러나는 구불구불 척척 산중. 우리 마을은 이 지리산 천왕봉과 지리산이 바로 눈앞에 이리 바로 보이는 마을이 우리 창원 마을. 지금은 이 구름이 안개가 오늘 있어서 저런데 지리산이 이리 맑은 날은 그 지리산 전체가 다 보이고 또 지리산에서 우리 마을 전체가 다 보입니다. 벽화 골목을 지나면 나지막한 돌담길, 생필품 가게, 트럭마트가 오는 날은 새들의 버선발 마중. 창원마을 특급자랑 나갑니다. 나무가 한 500년은 됐을 거야. 아마 500년 이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이대로니까 다. 덩크도 안 했지 뭐. 네, 덩크도 안 했어. 더 작아진 것 같아. 마을의 어린애 그늘나무 밑에서 어린 아이 보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계암 선생이라는 사람이 소나무를 갖다가 9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마을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부양창원 이 마천에 있는 곡식을 갖다 그 모이는 창고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 행정구역이 바꾸면서 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와야 돼. 어른 5명이 빈 불러도 모자랍니다.
애들 연세 모두 합쳐도 500이 안 되니 나무의 완승이죠. 한 200원 넘었거든요. 이 마을에 270호. 인구가 전 인구가 넘었고. 마을 이장이 둘 있었다. 마을 이장. 이장이 둘 있었다고. 마을 이장 둘. 그래. 아이 나 8살도 이만수가 있었어. 똑같다고 봐. 내가요? 내가 뭘? 한때는 지리산 인근에서 최고 가는 동네. 1000명 넘던 주민 수는 이제 200명. 꼬부랑 우리 할머니 키처럼 마을도 줄었습니다. 마을이 더 좋은 거는 여기 전라북도 산내에서 이 둘레길 3코스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등산로가 지금 개설 중에 돼 있고 여기 함양읍에서 오도제를 해서 오도제 일문에서 삼봉산이라 한 산이 우리 마을 뒤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지리산 숲길 등산로입니다. 그 등산로가 우리 마천면 창원마을 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 봄 꽃피고 새오는 지리산 숲길을 걸어도 좋겠네요. 아직은 봄꽃 소식이 없는 골 깊은 동네. 계절이 바뀌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느릿느릿 세상 시계가 더디갑니다. 모락모락 인기초. 쌀이나무 같기도 하고 이건 뭐죠? 2번 자르면 한 3동가를 내갖고 이제 저 가면서 내가 삶아요. 이거 안 끊어져 지금. 삶아야 끊어지지 안 삶고는 재물 이거 안 삶으면 쪄 갖고는 한 2달, 3달 걸리요. 그렇게 키운 과정에서 한 몇 개월은 한 7, 8개월은 예, 우리나라 땅은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그 뚜렷해 그런가 이 땅을 갖고 이 삶아서 종이를 하면 섬유질이 그리 좋아요. 옛날에는 요리 반채 잘라갖고 조폐공사도 이게 많이 들어갔어요. 탕 갖다 또 불어야 또 잘 얼어요. 그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칸을 다 여기 앉아서 여기 끓어요. 그럼 이제 그 풀이 다 나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순수하게 국산 갖고 이 제품 제대로 이렇게 가공해갖고 나온 데가 안 많아요. 우리의 종류를 그래도 정부에서 좀 알아줘요. 아, 당나무로 전통 한지를 만드시는 장인이시네요. 이게 한 3-4시간 때려요. 찐 당나무 껍질은 물에 푹 불렸다 삶는데요. 이때 잿물에 넣어야 종이 결이 고와집니다. 찌는 시간이 한 보름에서 좀 한 달 걸리고 또 연무제를 갖고 한 보름 이상 걸려요. 전통 한지는 오직 수작업,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딱을 삶았다고 또 종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싹 헹궈갖고 더 티를 따야 돼. 종이 하는 거는 여자들이 안 도와주면 남자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그림자, 찰떡처럼 꼭 붙어 다니신대요. 우리는 이거 종이를 2번 뜯어 붙여야만 한 장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딱 한 장에 한 번 뜯어 붙이면 딱 한 장 나와. 근데 우리는 2번을 뜯어 붙여야만 한 장이 나와요. 딱 또 요거 먹고 쪄갖고 또 빗기갖고 딱을 한 기온기를 한 20기온기씩 쪄와요. 두 분이 하기엔 힘에 부치는 한지 농사. 몇 년 전 서울 사는 아들도 합류했습니다. 잡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을 잘게 붓습니다. 그거 둬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기계가 하는 일을 예전엔 방아로 빻아따네요. 하지만 할아버진 지금도 손을 보태야 종이가 좋아진다고 믿으신대요. 됐는데 봐봐. 몇 번 확인을 받고 나서야 이어지는 다음 작업. 당나무 껍질이 보들보들 곱게 갈아졌습니다. 이게 딱 이 섬유질이라게 종이하는데 이 국산은 이렇게 섬유질이 나오는데 수입산은 이리 삐다에 갈아 비우면 밀가루가 이 섬유질이 없어요.
닭껍질 간물에 발을 넣어 치즈를 하듯 흔들어 종이를 뜹니다. 마사지 팩을 떼어내듯 가볍게 걷어내면 끝! 물에는 나무 진액을 넣어주는데요. 그래야 당나무 섬유질이 잘 풀어져서 종이가 짱짱해진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한지 작업을 하셨어요? 뭐 옛날 어려서부터 했어요. 한 14살부터 떴구만. 우리 아버지가 이 한지 공장 하나 통을 12개를 놨었어요. 옛날에 그 가보 다니세요. 전쟁할 때 한지로 갖고 하면 그 총알이 안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데 뭐 문화재 보존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사찰 보존하는 데도 쓰이고 그리고 뭐 그림 홍대나 그러니까 홍대만 그림가가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또 그림을 하는 그 교수들이 있더만 그런 양반은 뭐 여의대나 저런 데서도 한 1000장씩 이리 선생들이 주문해 가더라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하고. 반백년 넘은 세월에 10년지기 단골도 생겼고요. 늘어나는 주문에 아들도 바빠졌습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람을 느끼죠. 여기 내려온 지는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초보 일꾼 간신히 걸음발을 뗀 상태래요. 옛날에는 딱이 작아갖고 내가 전주로 다 팔아 빌고 조금씩 넣고 딱 조금씩 넣고 대량 생산에 수입산까지 겹치면서 한지 농사도 찬바람. 사양길 접어둔 전통한지 맥을 잇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지금 문화재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서류하고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되면 좋죠. 네, 대를 이어서 이제 할 생각도 있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도. 문화재로 선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 기다릴게요. 제일 좋다 하는 거는 우리 마을 인심입니다. 인심. 마을 한복판 턱하니 들어선 근사한 한옥. 덩실 더덩실 얼쑤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사물 장단에 어깨춤 덩실덩실 신명 가득한 얼굴은 방실방실. 지리산 꿀 함양 창원마을에 겨울잠 깬 심리박 봄이 달려옵니다. 네, 500년 된 나무와 가족처럼 지내는 창원 어르신들의 구수한 입담이 정말 정겹게 느껴집니다. 네, 이 지리산 숲길 등산로와 가깝다고 하니까요. 지리산 가게 되시면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통 한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을의 한지장인 할아버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전통 잘 지켜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른한 봄을 깨우는 활력소 여러분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4925님, 1207님, 1749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내일 식목일입니다. 내일 전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작은 들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네, 또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이 율마 나무를 선물하고요. 나무 심기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박물관 관람도 하시고요. 또 식목일의 의미도 같이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